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러시아군 헬기 조종사가 우크라이나로 망명했습니다. 헬기엔 러시아군 전투기 부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разведки Украины объяснил мне ситуацию свою, на что мне предложили такой вариант, что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망명 조종사였던 쿠즈미노프가 현지 시간 13일 스페인 남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푸틴의 정적 나발리가 옥중 의문사하기 사흘 전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정보 당국과 마피아의 암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 푸틴, 반 러시아 인사의 석연찮은 죽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의 공안 정국 조성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숨진 나발리의 동생을 수배 명단에 올리고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우리 돈 7만 원가량을 기부한 여성은 기소했습니다. 나발리의 모친은 장례라도 치를 수 있도록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с. Дайте мне,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моего сына. Я требую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дать. 뉴욕타임스는 나발리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는데 한국과 타이완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었다면 러시아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탄압 속에 러시아 야권은 다음 달 2일 모스크바에서 5만 명 규모의 추모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나발리 사망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현지 시간 23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나발리의 부인 나발라야는 단도직입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남편 죽음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Путин убил моего мужа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이어 자유 러시아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Я хочу вместе с вами ее построить. Именно такую, какую ее представлял 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Полную достоинства,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любви. 마쿠 지원군에서 추사로 남편의 유지를 이어 반푸틴 세력에 성공에 서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미넨 안보회의에 이어 EU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탄압으로 와해 직전인 러시아 야권도 나발리 죽음 이후 연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다음 달 17일 정오에 일제히 투표소에 나오는 정오 시위를 유권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시위도 징역형을 받는 나라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란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야권은 지도자를 잃었지만 순교자를 얻었다며 정오 시위가 야권 연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하며 호응했습니다. Are you going to impose additional sanctions on Russia over Navalny's death? We already have sanctions moving and we're considering additional sanctions, yes. 서방 지도자의 푸틴 책임론에 대해 크렘린궁은 푸틴을 대신해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교정당국은 부검이 진행되는 2주 동안 나발리의 시신을 가족에 인계할 수 없다고 통보해 사인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러시아 독립매체 노바야 가제타 유럽은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 한 마을병원에 안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특히 구급대원인 제보자를 인용해 나발리의 시신에서 멍자국들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타 때문으로 보이진 않지만 멍이 나타나려면 살아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련을 일으킨 사람을 붙잡을 때 경련이 너무 강하면 멍이 생긴다면서 가슴에도 심폐소생술 흔적처럼 보이는 멍자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나발리 사망 발표 나흘째가 되도록 그의 모친과 변호인조차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추상적인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변호인 측은 러시아 당국이 사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조사가 연장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부검 등 조사가 끝나야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 추모 현장에서 연행한 150여 명에 대해 최대 14일의 단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추모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와 런던,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선 나발리를 추모하고 푸틴을 비난하는 집회가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Just enormous bravery to go back to Russia, and it's just unspeakable that they've murdered him essentially, the Putin regime. 나발리 아내는 미넨 안보회의에 이어 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남편 죽음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 러시아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16일 옥중 의문사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 또 한 명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나발니에 대한 응급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서방에선 이번에도 푸틴 정권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적을 제거한 것이라는 의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망 직후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나발니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 한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 구급대원인 익명의 제보자는 나발니 시신에서 여러 개의 멍자국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나발니는 2011년 반부패 재단을 창설해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인물입니다. 야권을 이끌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는데 2021년 극단주의 활동 등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년 넘게 집권하는 동안 나발니뿐 아니라 수많은 반대자가 의문사하거나 투옥됐습니다. 대표적 사건은 2006년 11월 발생한 홍차 독살 사건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었던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푸틴 대통령이 연방보안국 수장이던 1998년 연방보안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푸틴 정권 비판 운동을 하던 인물인데 2006년 11월 런던의 한 호텔에서 전 러시아 정보요원 2명을 만나 홍차를 마신 뒤 3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체내에선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이 발견됐습니다. 체첸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와 부정부패를 파헤친 언론인 안나 플리콥스카야는 자기 아파트 건물 로비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2015년엔 보리스 nem초프 전 부총리가 밤에 집에 들어가던 중 크렘린궁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다리 위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을 비판하는 등 반정부 시위를 이끌던 인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의문사는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업체인 루크오일의 라빌 마가노프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그해 9월 모스크바의 한 병원 6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엔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다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2달 전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켜 크렘린궁의 위협적인 인물로 부상했었습니다. 이 같은 의문사에 대해 크렘린궁은 개입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